오늘 저는 암보다 더 위험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장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경고 신호이지만 환자의 90%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3가지 슈퍼푸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비싼 약도 희귀한 약초도 아닌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저렴하고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루 단 3,000원만 투자하면 신장의 자가 회복 기능을 활성화하고 단백률을 줄이며 신장 내 혈류를 개선하고 서양의학 전문약과 맞먹는 수준으로 신부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장을 파괴하는 진짜 원인, 겉보기에는 무해한 음식들, 이 매일 여러분의 신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닌 한국, 미국, 일본의 대규모 의학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만으로도 신부전의 진행 속도를 40%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디아어, 딜런의 건강 비결. 안녕하세요. 저는 디아어 우 딜런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이상 노년 건강관리 분야에 종사해 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하고 그저 조금 피곤하거나 소변이 약간 이상할 뿐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30%, 20%, 심지어 1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평생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신호를 보낼 뿐인데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슬픈 것은 지난 30년간 제가 너무 자주 들은 한마디입니다. 선생님,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만약 그들이 초기의 신호를 알아차렸더라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더라면,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얼굴이 붓거나 피로가 지속되는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단 몇 주 몇 달만 일찍 발견했더라도 평생 투석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부디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영상이 조금 길다라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아직 공감되지 않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 영상의 품질을 더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장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거품이 생기는 소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소변을 본 뒤 표면에 맥주 거품처럼 흰색 거품이 생기고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신장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를 정교하게 걸러내어 몸속에 남기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역과 구멍이 넓어져 단백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 단백질이 물과 만나면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달걀을 휘저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거품이 생긴다고 무조건 신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소변을 보면 물의 충격으로 일시적인 거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거품이 반복되고 예전보다 많아지고 오후에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아침에 얼굴과 다리가 붓는다.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부어있거나 눈두덩이가 붓고 발등을 눌렀을 때 자국이 남고 천천히 돌아온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의 수분과 나트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 조직에 쌓입니다. 그 결과 얼굴과 눈이 붓고 오후에는 중력 때문에 다리나 발목이 붓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 충분히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 많은 노년층이 밤에 8에서 9시간을 자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해요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신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체내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해 피 속에 쌓입니다. 이를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요독은 뇌를 비롯한 온몸에 독성을 미쳐 피로, 졸림, 어지럼증, 메스꺼움, 집중력 저하 등을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이나 혈압 문제로 오해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신호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6에서 8시간 연속으로 숙면을 취합니다. 그러나 매일 밤 2대 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간다면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밤 동안 소변을 농축해 체내 수분 손실을 줄입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이 묽어지고 양이 많아져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물론 남성은 전립선 비대, 여성은 방광염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이 아니라면 신장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이자 가장 무서운 신호는 아무 증상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신장 기능 저하는 신장 기능이 60에서 70%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조용히 일하다가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정기검진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한국에서 기본적인 소변 검사는 자비로 해도 약 1,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투석 치료는 1년에 수천만 원이 듭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느껴도 50세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 혹은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디 기억하세요? 신장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지 마세요.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기검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3가지 신장회복 식품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식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굳게 믿고 심지어 장수를 위해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즐비한 식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음식이 수천 명을 급성신부전으로 몰아넣고 평생 투석을 하게 만든 주범이기도 합니다. 바로 녹즙, 즉 녹색 채소 주스입니다. 오늘 임상영양학 전문가로서 저는 신장에 가장 위험한 4가지 식품의 진실을 밝히고 특히 녹즙에 얽힌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식품 1. 국수와 국물 요리. 여러분은 여름에 시원한 냉면 한 그릇, 겨울에 얼큰한 짬뽕 한 그릇, 혹은 간편한 라면 한 봉지를 즐겨 드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들이 바로 수많은 한국인의 신장을 매일 조금씩 파괴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냉면 한 그릇에는 2300mg, 짬뽕 한 그릇에는 45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일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끼 식사로 하루 권장량의 2배를 넘는 셈입니다. 몸 안에 소금이 과도하게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나트륨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직접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신장에는 수백만 개의 사고체라는 역과 단위가 있는데 각 사고체에는 미세한 모세혈관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높은 나트륨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면 이 혈관들이 손상되고 딱딱해지며 결국 혈액을 걸러내는 기능을 잃습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가 발달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신장 질환 증가 속도가 3위일 정도로 빠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수나 라면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면과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만 해도 나트륨 섭취량을 57에서 70%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식품. 2.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베이컨, 탄산음료, 각종 스낵류는 높은 나트륨뿐 아니라 또 하나의 숨은 살인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인산 포스페이트입니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식감 향상, 색보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무기인산을 첨가합니다. 문제는 이 인산이 천연식품 속 유기인산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천연인산은 40에서 60% 정도만 흡수되는 반면 무기인산은 거의 100%가 체내로 흡수됩니다. 즉 소시지 한 개만 먹어도 그 안의 인산이 거의 모두 몸속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왜 인산이 위험할까요? 인산이 혈액 속에서 과잉이 되면 칼슘과 결합해 인산칼슘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 결정체는 혈액 속에 녹지 않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를 혈관 석회화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며 이를 배출하느라 고생하던 신장은 더욱 피로해집니다. 한국국립심혈관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인 농도가 정상보다 10%만 높아져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0% 증가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 위험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위험식품 바로 녹즙입니다. 디톡스 주스 그린 스무디 이름부터 건강해 보이죠? 지금 한국에는 강남에서 부산까지 수많은 녹즙 전문점이 있고 연예인이나 의사들까지 매일 마시라고 권장합니다. 녹즙을 마시면 몸이 정화되고 암을 예방하며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녹즙은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한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미국 의학저널 자마에 실린 실제 환자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모 씨 가명는 은퇴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제2형 당뇨와 약간의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녹즙의 디톡스 효과와 면역 강화 효능에 대한 칭송을 접했습니다. 그는 시금치, 케일, 아스파라거스, 청경차애 등을 사서 매일 갈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00ml를 이후 700ml를 900ml까지 늘려 거의 하루 1리터 가까이 마셨습니다. 그는 이것이 몸에 가장 좋은 일이라 믿고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째부터 이상이 생겼습니다. 체중이 이유 없이 줄고 식욕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이 디톡스 반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째 되던 날 그는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끼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9.6mdl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0.7mdl입니다. 9.6이라는 수치는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상태, 즉 생명이 위태로운 급성 신부전 말기 단계였습니다. 그는 즉시 투석을 받았지만 몇 달간의 집중 치료에도 신장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생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인공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장 조직을 생검해 분석한 결과 신장 세뇨관을 막고 있는 수많은 수산산 결정체 옥살릭 애씰 크리스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산산, 즉 옥살산은 시금치, 케일, 아스파라거스, 청경채 등에 다량 함유된 천연화합물입니다. 적정량 섭취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농축된 녹즙 형태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산산은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해 수산칼슘 결정체 찰치움 옥사라테를 형성합니다. 이 결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며 신장의 세뇨관에 달라붙어 막힘과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이를 옥살산 신증 옥살라이트 네프로파티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소변 내 옥살산 농도가 하루 10mm만 높아져도 신장결석 위험이 30% 증가합니다. 박 씨처럼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하면 급성심부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즙을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200kg 300ml 정도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 고혈압 혹은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경우라면 농축 녹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채소를 그대로 드세요. 씹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제한되어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식품 사과인 단백질. 최근 한국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단백질 보충제가 유행입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근육 손실이 걱정된다며 단백질 파우더를 먹고 고기와 달걀을 늘리며 단백질 근육 장수라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단백질 과잉은 신장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와 질소, 화합물이 생기는데 이들은 모두 신장에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평소보다 2~3배 더 일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지치고 손상되며 기능을 잃게 됩니다. 서울대는 9,000명의 50세 이상 한국인을 10년간 추적조사했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1.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의 70kg인 경우 하루 195g 이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35%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에서 1.0kg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신장이 약한 경우 의사의 지도 아래 0.008으로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기관입니다. 교체할 수도 다시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현명한 음식 선택으로 신장을 아껴주세요. 만병통치약이라 불리는 음식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독약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신장에 해로운 4가지 식품을 알아봤으니 이제 신장을 보호하는 3가지 슈퍼푸드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루 3,000원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는 혈압약만큼 신장을 보호하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것이 단 몇천 원밖에 하지 않으며 서울에서 제주까지 어느 재래시장에서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상영양 전문가로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3가지 신장 보호 슈퍼푸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연구들은 인터넷 소문이나 대중잡지가 아닌 세계 유수의과대학과 한국의 연구기관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신장에 좋은 식품 첫 번째, 마늘입니다. 여러분은 왜 수천 년 동안 한의학에서 마늘이 백병을 고치는 신약으로 불려왔는지 아시나요? 조상들은 이미 현대과학이 뒤늦게 증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놀라운 치료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인ase 효소가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전환시키며 이것이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자극적인 냄새 속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한겸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알리신의 힘을 이해하려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 신장학 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네프랄러지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란 테헤란이과 대학 연구진은 알리신과 로사르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고혈압 신장 보호제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만성신부전주의를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그룹은 로사르탄, D그룹은 마늘에서 추출한 알리신, 3그룹은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8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알리신은 로사르탄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신장 손상을 억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리신은 소변 내 단백질 신장 손상의 지표를 62% 감소시켰고 로사르탄은 68% 감소시켰습니다.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알리신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과학자들은 3가지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둘째, 항겸작용으로 만성염증을 완화합니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알리신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신장이 과부하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국립영양연구원의 권고에 따르면 하루 아침 식사 30분 전에 생마늘 1론 2쪽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생으로 먹어야 할까요? 높은 열로 조리하면 알리신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운 마늘은 알리신의 90%를 잃지만 생마늘은 100% 유지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마늘 냄새를 걱정하십니다. 그럴 땐 생바질이나 민트잎을 씹거나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냄새가 효과적으로 중화됩니다. 단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알리신 캡슐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약하게 조리한 마늘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장에 좋은 식품 두 번째, 콩입니다. 전통 한식에서 콩과 그 가공식품인 두부, 된장, 간장은 식탁의 중심이었습니다.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콩을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해왔고 현대과학은 그들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콩은 단순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이소플라본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피토스테롤, 식물성 스테롤, 레치틴 등 수십 가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보물 창고입니다. 이 독특한 조합이 콩의 강력한 신장 보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중국 베이징의 과대학은 콩 섭취와 신장 건강의 관계를 10년에 걸쳐 27,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AJCN에 발표되었습니다. 매일 식단에 콩 50을 추가할 때마다 만성 신장병 위험이 4% 감소했습니다. 50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마른 콩, 우유 3큰술, 삶은 두부 1그릇, 혹은 된장찌개 1그릇 정도입니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4%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꾸준히 수년간 섭취하면 누적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00명을 15년간 추적한 결과 동물성 단백질 고기, 달걀 유제품을 주로 먹는 사람보다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견과류를 주로 먹는 사람은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률이 33% 낮았습니다. 의학적으로 33%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즉, 신장병으로 사망할 3명 중 1명은 단백질의 출처만 바꿔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을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산성 노폐물이 많이 생겨 신장이 이를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노폐물 생성이 적고 함께 섭취되는 식이섬유와 항균물질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 50바이 100개 콩 또는 콩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 밭, 대두, 녹두, 두부, 두유, 된장을 번갈아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전통 된장찌개는 두부, 발효된 된장, 채소가 조화를 이루는 신장 건강의 황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좋은 식품 세 번째, 오메가3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영양소는 인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기적의 지방입니다. 오메가3는 심장, 뇌, 관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신장의 든든한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한국가톨릭관동대학교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88만 6천 명의 성인 건강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오메가3화 신장 관련 연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3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거나 기름진 생선을 자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신장병 발생 위험이 29% 낮았습니다. 이 효과는 나이, 성별, 당뇨, 혈압 등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 신장학 저널에 실린 12개국 25,000명 대상의 메타 연구에서도 해산물에서 얻은 오메가3는 신장질환 발병 위험을 낮추고
이미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춘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메가3는 심장 속 보이지 않는 염증에 불을 끄는 소방수와 같습니다. 만성염증은 신장 섬유화를 일으켜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범인데 오메가3의 EPA와 DHA는 이를 억제하는 강력한 한겸화합물 레솔빈 프로텍틴으로 전환되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으로는 고등어, 연어, 참치, 청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어구이, 삼치구이는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생선을 싫어하신다면 생선류나 해조류 오메가3 식물성 원료, 캡슐을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권장량은 하루 천제노비이르메란 EPA, DHA의 기준 즉 일주일에 생선을 2대 3회 먹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장을 구하는 단일 식품은 없습니다. 신장은 균형 잡힌 식단과 다양한 영양소의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마늘, 콩, 오메가3는 그중 몇몇 전사에 불과하며 이들과 함께 채소, 과일, 통곡물, 적정량의 단백질, 충분한 수분이 더해져야 완전한 방패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신장에 해로운 음식들은 피하세요. 소금은 줄이고 가공식품은 피하며 동물성 단백질은 적당히 제한하고 녹즙류도 과용하지 마세요. 대신 이 세 가지 슈퍼푸드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그것이 바로 평생 신장을 지키는 황금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매일 그 현명한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신장을 회복시키는 4가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린 후 매우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신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단을 엄격히 제한하며 디톡스 스파에 자주 가고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신장 기능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빠르게 악화되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례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수천 명의 신장 환자와 함께 일해온 임상영양 전문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선의에서 비롯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치명적인 실수 1. 과도한 운동. 서울 강남에 사는 62세 김 씨의 이야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교훈입니다. 김 씨는 검진 결과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혈압과 체중 관리를 위해 꾸준한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운동이 좋다면 많이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고급 헬스장을 등록하고 매일 2시간 웨이트 트레이닝과 아침 10km 달리기를 병행했습니다. 3주 후 어느 날 아침 전신 근육통과 함께 소변색이 콜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가족은 즉시 병원으로 그를 데려갔고 검사 결과 CPK 수치가 5만 얼 이상 정상은 200이 아워도로 치솟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3배 상승했습니다. 진단명은 횡문근육외증. 근육세포가 한꺼번에 파괴되어 마이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혈액으로 흘러나와 신장세뇨관을 막아 급성심부전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김 씨는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겨우 회복했지만 신장 기능은 40%로 떨어졌습니다. 왜 과도한 운동이 신장에 이렇게 위험할까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첫째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신장의 미세혈관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둘째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농축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김 씨처럼 발생할 수 있는 횡문근육외증입니다. 심한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마이오글로빈을 배출하면 이 단백질이 신장 안에서 결정화되어 세뇨관을 막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200명의 334기 만성신부전 환자를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신장 기능이 2대 3배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매일 30분 빠른 걸음을 5일 이상 꾸준히 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안정되거나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운동의 황금 법칙은 천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늘리고 몸의 신호를 들을 것입니다.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신장 약한 분들은 처음엔 하루 11호분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2주 후 20분, 1개월 후 30분으로 늘리세요. 절대 근육통이나 피로 소변색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실수 2. 극단적인 저염식 부산에 사는 67세 박 씨는 고혈압과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후 의사에게서 소금을 줄이세요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줄이는 것이 좋다면 아예 안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2개월 동안 모든 음식을 무염으로 조리하고 채소와 고기도 여러 번 헹궈 자연연분까지 제거했습니다. 2개월 후 박 씨는 극심한 피로, 어지럼증, 실신 증상을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가 110ml 정상 135.145로 떨어져 전 나트륨 혈증 진단을 받았고 신장 기능은 오히려 15%나 감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소금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나트륨은 혈압과 혈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감소하고 혈압이 너무 낮아져 신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신장은 일정한 혈류가 있어야 작동하는데 혈압이 떨어지면 마치 물이 부족한 정수기처럼 기능이 저하되고 손상됩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끼 소금 약 1.5티스푼 이하인 만성 신부전 환자는 질병이 더 빨리 진행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는 나트륨이 부족하면 체내의 레닌안지어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신장학회는 신장 약한 사람이 하루 나트륨 꼴얼건 음식 소금 2.553티스푼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기 아닙니다. 완전히 소금을 끊지 말고 대신 허브, 마늘, 생강, 고추 등으로 맛을 더하세요. 실수 3. 사우나와 디톡스 땀 배출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독소가 빠져나가 신장이 쉬어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체내 노폐물 요소 크레아티닌 등의 95%는 소변을 통해 배출되고 땀을 통해 나오는 것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땀은 대부분 수분과 염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고온의 사우나에 오래 있으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가 생기고 혈액이 농축되어 신장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한 고열은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피부 쪽으로 혈류를 돌림으로 신장으로 가는 피가 더 줄어듭니다. 한국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사우나를 과도하게 이용한 뒤 급성신부전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매년 수십 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뜨거운 방에서 15에서 20분 이상 머물지 말고 사우나 전후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실수 4. 임의로 약 복용하기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바로 의사상담 없이 약을 마음대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70세 초혜 씨는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 허리가 아프면 이부프로펜을 먹고 기침이 나면 약국에서 항생제를 사서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해해 보이는 약들이 매일 신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5년 뒤 그의 신장 기능은 25%로 떨어졌고 투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s,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등은 신장을 손상시키는 가장 흔한 약입니다. 이 약들은 COX 효소를 억제하면서 신장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항생제 이얼멘틴, 치프로플록사친도 간질성 신염을 일으킬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 AEC 클로비아는 신장세뇨관의 결정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모든 약, 처방약, 일반약, 한약,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해한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생명을 지키는 조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하루에 1800리터의 혈액을 거르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양은 여러분의 몸속 혈액 전체가 무려 360번 걸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가 멈추면 여러분은 단 며칠밖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말기암보다도 생존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신장,
즉, 우리가 평소에 거의 신경 쓰지 않다가 이미 늦어버린 후에야 그 존재를 깨닫는 두 개의 조용한 전사입니다. 오늘 임상영양 전문가로서 수천 명의 신장질환 환자를 직접 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 망가지면 절대 회복되지 않는 신장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치와 통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신장이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피를 거르는 거 아니야? 라고 막연히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장의 엄청난 역할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장은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초정밀 정수공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정수기와 달리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성분을 남기고 어떤 성분을 버릴지를 매 순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들을 모두 버리면 몸은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신장은 이 유익한 물질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시 흡수합니다. 반면 단백질 대사로 생긴 요소, 우레아, 세포분해로 생긴 요산, 유리게이쉿, 근육활동으로 생긴 크레아티닌, 트레이티닌의 같은 독성, 노폐물은 완벽하게 배출해야 합니다. 이 정교한 균형이 단 한 번만 틀려도 인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하루에 1800리터의 혈액을 거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인 몸속에는 약 5리터의 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하루 동안 이 혈액 전체를 360번, 즉 4분마다 한 번씩 거릅니다. 이처럼 엄청난 작업량을 감당하는 기관은 인체에서 신장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공장이 고장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이 나빠지거나 심장이 약해지면 서서히 진행되어 치료할 시간이 있지만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멈추면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 한 3에서 5일 내에 사망합니다. 단 며칠입니다. 말기 폐암보다도 생존 기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즉사보다도 신장이 서서히 망가질 때 찾아오는 지옥 같은 삶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만성신부전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은퇴교사 이 씨는 신장 기능이 30%로 떨어지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이유 없는 심한 구역질에 시달렸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혈액 속 요소가 쌓여 위와 뇌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늘 어지럽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갈비찜도 종이 씹는 맛이었고 3개월 만에 체중이 12kg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극심한 피로였습니다. 밤에 10시간을 자도 몸이 무겁고 겨우 10분만 걸어도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독증 우레미아입니다. 소변으로 배출돼야 할 독성 물질이 혈액에 쌓여 몸 전체를 독으로 오염시키는 상태입니다. 뇌는 손상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위장은 자극되어 구역질이 나며 근육은 독성에 피로해지고 피부는 건조하고 가렵고 몸은 부어오릅니다. 그러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면 기계에 묶인 삶이 시작됩니다. 투석 즉 혈액 투석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굵은 바늘 2개가 팔의 동맥과 정맥에 꽂히고 혈액이 몸 밖으로 나가 기계를 통해 걸러진 뒤 다시 들어옵니다. 4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 자신의 피가 투명한 관을 오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은퇴 사업가 박 씨는 3년째 투석 중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주말이면 도쿄에 가서 초밥을 먹고 여름이면 파리로 여행을 갔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50km 이상은 나가지 못합니다. 한 번은 조카 결혼식 때문에 부산에 갔는데 미리 부산 병원에 투석 예약을 해야 했죠.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그 기계의 것입니다. 제가 학회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의사들이 믿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의 생존율은 암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믿기십니까?
2023년 한국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을 동반한 만성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9%입니다. 반면 모든 암폐암, 간암, 췌장암 포함의 평균 5년 생존율은 70%입니다. 다시 말해 신장병 환자 10명 중 4명만이 5년 뒤 살아남고 암 환자는 10명 중 5번명이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는 치명적인 심장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혈압 조절이 안 되고 혈압이 오르면서 심장은 과부에 시달립니다. 동시에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혈관벽이 염증으로 손상되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정상인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대 30배 높습니다. 30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장병 환자는 신장 자체보다 신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경고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조용한 신장병 대유행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말기 신부전 환자 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대만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현재 한국 성인 7명 중 1명이 크고 작은 신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즉 7명의 가족 중 1명, 아파트 100세대 중 14명이 이미 신장 손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기건강검진을 철저히 받고 세계적으로 의료 수준이 높은 한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많은 사람이 무심코 키우는 2가지 조용한 살인자, 바로 당뇨병과 고혈압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의 원인 중 42%가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 질환들이 이제는 노인뿐 아니라 30대, 40대에서도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현대 한국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 세대는 현미밥, 삶은 채소, 된장찌개, 두부, 생선 같은 소박하고 저염식의 음식을 먹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신장병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침엔 나트륨 3000mg이 들어간 라면, 점심엔 4500mg짜리 짬뽕, 저녁엔 삼겹살과 소주 하루 종일 앉아 일하고 퇴근 후엔 TV 앞, 주말엔 소파 위, 그 결과 비만, 혈당 상승, 혈압 상승, 그리고 신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서울대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500mg으로 WHO 권장량의 거의 2배이며 성인의 73%가 주당 150분 운동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대 39세 당뇨병 환자가 5년 만에 45%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신장을 보호하세요. 한번 망가진 신장은 어떤 약이나 의학의 기적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평생 투석기에 의존하거나 운 좋게 신장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장이 약해지는 5가지 경고 신호, 피해야 할 4가지 음식, 그리고 매일 신장을 지켜주는 3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고 몸은 더 건강해지고 삶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음식을 조금 더 올바르게 먹고 물을 조금 더 충분히 마시고 잠을 조금 더 일찍 자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한 인생의 절반을 이미 이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신장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하며 신장이 언제나 튼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